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리플이 90일 안에 100만 장자를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듣기만 하면 허풍처럼 들릴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실제 숫자와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플은 그냥 코인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리플은 디지털 송금 네트워크에 가깝죠. 즉 리플은 단순 투자용이 아니라 은행이 실제로 쓰는 결제용 코인입니다. 은행 간 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걸 빠르고 저렴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플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바로 리플이죠. 요컨대 리플은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결제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이 이슈를 폭발적으로 알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융 전문가 톰 리예요. 그는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했죠. 리플 가격이 3자리, 더 나아가 4자리, 즉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 발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플은 몇 달러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수백, 수천 달러가 가능하냐는 거죠. 톰 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진 개인 투자자나 일부 기업만 코인에 참여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연금, 은행, 국부펀드 같은 진짜 큰 손들이 암호화폐에 자금을 넣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보죠. 보험사 8조 5천억 달러, 헤지펀드 5조 2억 달러, 연금은 무려 56조 달러, 증권사 40조 달러, 은행 22조 달러, 미국 국부펀드 5조 6억 달러, 부자 가문의 자산 5조 5억 달러입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규모가 상상 이상이겠죠. 총합 약 91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22억 원가량입니다. 여기서 톰 리는 덧붙입니다. 이들 자금의 일부만 유입돼도 시장 규모가 현재 약 4조 달러에서 최대 100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100조 달러는 전 세계 주식과 일부 부동산을 합친 수준에 맞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요즘 젊은 세대는 주식보다 코인을 선호합니다. 주식은 느린 반면 코인은 빠르고 재미 요소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는 코인으로 음악, 그림은 물론 부동산까지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산이 세대 교체로 젊은 층에게 넘어가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금이 향하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 모두 비트코인으로만 쏠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리플이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리플의 비중은 약 5% 정도예요. 게다가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하며 제도권 편입길이 열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리플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TF는 쉽게 말해 일반인도 주식처럼 리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플의 시장 점유율이 최대 6에서 1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부터 흥미로운 계산을 해볼게요. 이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그중 5%만 리플로 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로 유입되는 금액은 약 1조 4,800억 달러가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상 리플 시가총액이 1조 4,800억 달러로 확대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유동성이 얕습니다. 즉, 실제로 매매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금 1달러가 들어와도 시가총액은 100달러, 500달러, 심지어 600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배수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 편의점에 물 한 병만 남았는데 갑자기 100명이 사려고 줄을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병의 가격이 급등하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공급이 넉넉하지 않은데 수요자가 순식간에 수천만 명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톰 리는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배수 효과가 25배면 리플 가격 622달러, 50배면 1200달러, 100배면 약 25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몇 달러인지 떠올려 보세요. 정말 꿈같은 숫자죠? 다만 이는 모든 자금이 계획대로 유입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브파워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리플과 손잡고 리플 주식 1억 달러어치 약 1,4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리플 코인을 직접 산 게 아니라 리플 지분을 매입해 간접적으로 리플을 보유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이에요. 이 구조를 쉽게 풀어볼게요.
리플 회사는 자사가 만든 리플 코인 410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플 코인의 약 41%에 해당하죠. 즉, 리플이 가진 코인만으로도 가치가 막대합니다. 이를 시장 기준으로 환산하면 리플이 가진 리플 코인의 총 가치는 약 1,350억 달러쯤 돼요. 그런데 비브파워는 이 회사를 19억 달러로 평가해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9억 달러를 410억 개로 나누면 0.47달러, 즉 비브파워는 리플 코인을 개당 0.47달러에 산 셈이 됩니다. 지금 리플 시세는 몇 달러잖아요. 그런데 비브파워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 간접적으로는 반값 이하로 코인을 확보한 효과를 본 셈이죠. 일반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시가로 리플을 사야 하지만 비브파워는 리플 주식을 사며 리플이 보유한 리플 코인 물량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걸 우회 투자라고 부르죠. 즉, 리플을 직접 사는 대신 리플을 가진 회사를 사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리플이 아직 비상장사라서 이런 특별한 협상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플과 손잡을 기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입니다. 리플이 레일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해 기업 간 자금이체에 쓰이는 글로벌 결제망을 제공합니다. 즉, B2B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일이 다루는 거래 규모는 상당합니다. 전 세계 B2B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이 회사를 품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 순간 리플은 글로벌 결제 시장의 10%를 단숨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결제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 간 송금은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이 맡아왔죠. 하지만 느리고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죠. 리플과 레일이 손잡으면 스위프트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칠 걸리던 송금이 몇 초로 줄고 수수료도 거의 무료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단순 기술 혁신을 넘어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은행이 아직 규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관망했어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하나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리플 서클 같은 기업들은 인프라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 중입니다. 마치 미래의 고속도로를 누가 먼저 까느냐의 경쟁과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제 다시 가격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리플이 주간 종가 기준 2.45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다음 목표가는 최소 8달러, 평균 11달러, 많게는 13에서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는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트리거 포인트예요. 즉 2.45달러 위에서 안착하면 큰 상승 파동이 한 차례 더 올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 흐름을 보면 리플 소송이 마무리됐고 레일 파이낸셜을 인수했으며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있으니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 XRP가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급등이 재현될 여지가 큽니다. 21년 4월 일봉 차트만 보아도 500원에서 2,500원까지 한 달 만에 5배가 오른 전례가 있었죠. 그 폭등 이전에 뚜렷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의 색이 연두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급등이 전개되었고 스퀴즈 모멘텀 색이 빨간색으로 전환되자 XRP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즉 폭등 직전 연두색으로 바뀔 때 미리 매수하고 빨간색이 나타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차트는 2020년 XRP 급등 구간으로 이때도 연두색 신호가 먼저 나오고 급등이 뒤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승 흐름은 연두색 막대가 이어지는 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리플은 급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일 때는 매수 진입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찰나를 포착해주는 지표입니다. 슈퍼 트렌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에서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표이기도 하죠. 이 스퀴즈 모멘텀은 1분봉뿐만 아니라 5분봉 트레이딩에서도 하루 1에서 2회, 대략 10에서 30% 수준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XRP가 평소처럼 횡보할 때는 스퀴즈 모멘텀의 색도 대개 흰색이나 파란색을 띠므로 매수 금지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급등 직전 연두색 신호가 출현합니다. 이때 상승 모멘텀 폭발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XRP가 급등했고 빨간색 신호가 나온 뒤에는 익절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XRP는 급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4% 상승이 나왔고 레버리지를 5배 사용하면 20%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기반의 5분봉 매매는 상승 모멘텀이 붙은 알트코인 전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위 차트는 시바이누 5분봉 사례로 파란색, 흰색 구간에서 연두색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매수합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했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익절합니다. 1시간 동안 시바이누는 5.5% 상승했으며 레버리지 사용으로 2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즉, 스퀴즈 모멘텀을 활용하면 연두색으로 전환되는 종목을 찾아 연속적으로 수익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설정의 스퀴즈 모멘텀은 오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수치를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건 제가 또 원치 않아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란 보시면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구글 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구독자께만 드려요를 클릭해주시고 스퀴즈 모멘텀 수치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이 스퀴즈 모멘텀의 현재 시장에 맞는 수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받으셨다면 이 스퀴즈 모멘텀 수치 변경하는 곳에서 수치를 잘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 스퀴즈 모멘텀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잃지 않은 매매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